대한농일중앙회 전 정책이사님이시고요. 현재 한국고령사회교육원 원장님이십니다. 고령사회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정혜 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회장님, 사무장님들을 이렇게 총송 대명 리조트 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네. 얼굴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시니까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회장님, 사무장님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기존에 계신 회장님, 사무장님들도 계시고 또 바뀌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복습과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사진이 어린아기가 태어났다가 자꾸 커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가는데 노인이 되고 가는데 우리 회장님들은 어디쯤 계신 것 같아요? 저기 사진 중에서 몇 번째? 끝에서 몇 번째? 두 번째? 나머지는 몇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예. 자,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 사무장님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고 이렇게 자랐는데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 시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다 보니까 가는 세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가는 세월 노래 아세요? 네. 젊어서 안 돌아보셨는가 봐. 네, 자, 가는 세월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네. 가는 세월 그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 나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천호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내 몸이 흙이 돼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 마음은 영원하리. 우리 마음은 변해야 안 변해요? 그걸 무엇으로 보면 아는 거 아니? 우리 여기 남자 회장, 사무장님 혹시 길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눈알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럼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그거. 아직 그 마음 그대로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멋있는 남자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예,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회장님으로서 우리 사무장님으로서 이 경로당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보니까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배가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하게 되면 이 배는 어떤 배예요? 항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목적지가 없이 간다면 이 배는 아마 표류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경도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럼 회원이 많어? 회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 데는 얼마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 경로당이 항해를 하고 있는지 표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회장님으로서 사무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예요? 없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애기도 못 낳고 이것이 고령사회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 거 아니? 우리 손주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생각하지 말고 누구 손주? 내 손주. 내 손주. 내 손주들이 지금 살아가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태어난 아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3만 명밖에 안 돼요. 네. 그 중에서도 남녀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몇 명 되겠어요? 네. 지금 16만 5천 명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애기 한 명씩 낳게 되면 그 다음에는 16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 또 안 낳겠다고 하게 되면 10만 명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금 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평균 수명이 연장으로 이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노인인구가 얼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765만 명. 그 숫자에 누가 들어가요? 나요. 근데 지금 현재 수명이 연장되는데 우리 회장님들 사무장님들 요즘 이제 몇 세까지 사신다고요? 네? 100세? 90세까지만 사신다고요? 그럼 지회장님 3년 후에 가시는데 지회장님 100세까지 사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90, 100세 말씀하시는 분은 이해라 노래를 아직 모르시는가 봐요. 이해라니까 뭐라고 해요? 100세에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러 어디 전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간다고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 근데 몇 세까지 사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많이 살지 말고 그냥 110세까지만 삽시다. 시작. 근데 한 가지 여기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들은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죠. 그러면 110세까지 사는데 병 바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회장님이든 사무장님이든 경로당에서 일하는데 조금 시원찮다는 사람은 110세까지 살긴 사는데 병 받는 시간이 더 많을 거야. 그런 사람은. 누가 병 받는 사람인가 한번 봐보세요. 나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애기는 안 낳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은 들어오지 않는데 세금 쓸 사람은 많아.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돈은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것도 전부 다 무슨 돈으로 해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초연금 어르신들 드리게 되는데 그건 무슨 돈으로 기초연금 드려요? 세금. 근데 그 돈을 내 젊은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에 기초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하십시다. 기대하지 마. 시작. 자, 근데 이 기초연금이 지금 20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25만 원에서 또 얼마나 올라가요? 30만 원. 그 30만 원 받아서 다 쓰실 때까지 절대 돌아가셔서는 안 돼요. 네. 자, 근데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거야? 지금 25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금년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총 얼마가 되는데 480만 명입니다.
매달 그분들한테 25만 원씩 해가지고 480만 명에게 드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25만 원 다 안 드리고 20만 원 드리고 어떤 사람은 12만 원 드리고 어떤 사람은 8만 원 드려요. 그렇지만 한 가지 480만 명 중에서 그 80만 명 떼버리고 한 사람한테 125만 원씩 해가지고 400만 명에게 매일 드린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25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1조가 훨씬 넘어. 1조가 돼. 자, 그러면 1조가 되는데 그러면 1년이면 그 돈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2조가 넘어. 네. 자, 그러면 1년에 12조라고 하는 그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한 28만 명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도 노인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는 거 아니? 1년에 64만 명, 그 다음에 68만 명, 72만 명, 76만 명, 80만 명, 84만 명, 85만 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나. 그 중에서 70%에 드린다고 그래요. 그 돈은 어디서 나냐고? 예? 세금. 근데 그 세금 어디서 나와요 또? 젊은이가 없잖아 이제. 그럼 자, 이런 문제가 생겨. 한 가지 우리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들이 우리 회원들에게도 전부 다 가르쳐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하면서 그 돈을 벌든 어쨌든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그 돈을 다 쓰셔야 돼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 누구 주려고? 자식을 주려고. 지금까지 줬으면 되죠. 얼마나 또 주냐고 그거. 근데 그거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자식들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돈을 쓰지 않으면 1년에 12조, 15조라고 한 그런 돈들이 묶여져가지고 돌지 않으면 기업이 돌아요, 안 돌아요? 기업이 살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인세도 못 내고 일반인들도 세금 못 내.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어르신들이 받아야 될 기초연금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기초연금을 다시 지속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일자리 사업을 통해가지고 내가 27만 원을 받으려면 그 돈을 받으신 걸 가지고 그때 다 쓰셔야 돼. 예. 그날 돈을 다 쓰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지. 그래서 그 경제 돌리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돈을 다 쓰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하십시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날 다 쓰십시다. 시작. 다 써. 그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 놀러도 다니고 빵하고 하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기름식품도 먹고 하다 보면 그 모든 기업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면 결국 경제도 어렵고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보면 세금 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라든지 일자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이제 그때 다 쓰자, 모아놓자. 다 쓰자. 자, 그 돈을 이제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이런 부분들, 연금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진다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효상실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효상실 시대,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형태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형태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가정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가정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현재 부부 이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젊은 사람들 이혼하는 사람 많죠? 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한 60, 70 정도 살다 가는 것 같으면 그 인간하고 그냥 참고 살아. 그런데 이게 100세까지 가다 보니까 그 인간하고 나머지 한 60년, 70년 같이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 여러분들도 그 인간하고 살면서 힘들었어,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어? 근데 우리 남자들도 똑같이 힘들었어. 그 옆에 때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남자들이 어쩌는지 몰라. 말도 안 하고 참고 사느라고. 그렇죠, 회장님? 여자만 참은 게 아니라고. 남자들은 말도 안 하고 꼭 참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해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없어.
왜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부부가 행복하다고 한번 해보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 여보 내가 오단벌 사줄게 백화점 가자.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백화점 가가지고 오단벌 사주겠다고 데리고 갔었는데 보니까 앞에 옷이 너무 이쁜 게 있어. 그래서 요거 저거 하나 사입고 그랬더니 사입으라고 하니까 우리 여자들은 가가지고 이쁜 옷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격표. 가격표를 딱 보니까 150만 원 딱 써있어.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안 산다고 그거. 지금 뭐냐면 부부가 행복하게 되면 이 옷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 능력이 있어. 그게 안 사. 절대 능력이 있어. 근데 오늘 그 인간이 성질을 내가지고 아침 출근했어. 그러다 보면 그날 살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애들이 와서 밥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 야 너 처방해 씨. 그러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 그러다가 내도 화가 안 풀려. 화가 안 풀리면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 뭘 짙게 바르고 나가? 립스틱. 많이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 남자분들도 아셔야 돼. 어느 날 며느리 입술이 지나다 그럼 그날 며느리 열받은 날이요. 그날은 건드는 게 아니야. 되도록 안 건드는 거야. 그래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호주머니 보니까 현금이 없어. 그럼 뭐 갖고 나가요? 많이 해봤네. 그 카드 갖고 나갔어. 근데 그때 갈 때는 우리 여성들 가격표 보고 사요 그냥 긁어요. 남자들 다 들으셨죠? 남자들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돈을 실컷 벌어다 줬더니 부인이 열받아갖고 그냥 긁어버리는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긁는 사람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여자들도요 그래도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는 게 그 물건 사갖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에이씨 너 괜히 샀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 가만히 보세요. 집에 지금 사다 놓은 물건 중에 쓰지 않는 물건 많아요 안 많아요? 다 그거 언제 사다 놨어? 열받았을 때 사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쓰는 게 더 많다고 구수현상이. 근데 오늘 우리도 남편하고 사는데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면이 딸 사위가 사는 게 쉽겠어요?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지출하는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뭔가 용돈을 드리고 싶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분열 시대. 경제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 이 세대 간의 분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사무장님들이 이 세대 간의 분열의 현상을 아셔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젊은 놈들이 인사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놈들이 싸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응?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지도자들이 이 전체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 시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용서함을 받았어.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워졌어. 그게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할머니 어디 가서 할아버지 어디 가서 자꾸 찾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길거리 지나가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분이 지나가. 그러다 보면 인사가 되어진 거예요. 자리가 양보되어진 것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리가 양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사가 되어졌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쩌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게 돼요. 할머니 오셨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지방에 전화해서는 안 나와. 어떤 데 학원 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를 잘 하지 않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가 되어지겠느냐고. 그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 아이들이 불쌍한 것이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학원만 보낸 장본인이 있어. 그게 누구요? 식사그날 누구? 우리 다 애 엄마들이지? 예. 그 엄마가 다 누구 딸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세요. 당신 딸이잖아. 시작. 다 범인은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것이 다 누구요? 누구 딸? 내 딸이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좀 못난 것 같아? 누가 못 키웠어 그 딸?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하십시다. 당신이 못 키웠잖아. 혹시 제가 이 겉옷을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벗지 말라면 안 벗고.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열받아서 그래요 지금. 자,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양보도 못하는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의 분열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40대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주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내 며느리하고 살더니 애기 둘을 낳았어. 애기 둘을 낳고 살다가 열받아갖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둘이 헤어지는데 요즘 예전에는 보통 그 애들이 헤어지고 나면 그래도 아버지가 키운다든지 막 이렇게 할머니가 키웠어.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돈 벌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손주들을 누가 데리고 나가요? 엄마가 며느리가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아, 내 친손주를 며느리가 데리고 가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그래도 뭐 할 수 없잖아. 내 며느리가 데리고 가니까. 근데 그러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한 40대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그럼 내 아들은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110세까지 살면 내 아들은 120까지 산다고 한번 해봐. 그럼 40대 이혼을 했는데 그럼 120세까지 혼자 살아야 돼요? 재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재혼해야 돼. 근데 재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며느리가 애 둘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둘을 데리고 나갔는데 둘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숫자 상으로는 본전이요 아니요? 본전. 근데 그 며느리가 데려온 자식이 내 치요 아니요? 내 치가 아니다 보니까 정이 강한가? 그리고 그 손주 입장에서도 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아닌데 정이 가요 안 가요? 바로 이것이 이혼의 문화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의 세대하고 끊어버리는 이런 사회 현상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효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빈곤 시대인 거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자식들은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돈을 벌리는 거 아니? 우리 아들, 딸들, 엄마들한테 돈 벌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 할 자리도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돈이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그래도 기초연금 얼마? 25만원. 거기다가 일자리 얼마? 27만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 젊은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안 좀 덜 좋은 것 같아? 네,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하자. 그래도 우리가 낫네. 시작.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힘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고령화 사회는 일할 자리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헬조선이라고 그래. 대한민국을. 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손주들의 얘기예요. 우리 손주들의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옥 같은 조선이래요. 일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생들은 그래도 제일 많이 배운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업률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 가장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서울대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몇 살 정도까지 사시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65세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60세에 가셨으면 좋겠대. 60세에 가셨으면 좋겠다고 가게 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어. 먹고 살만한 능력, 그런 사회적인 조건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방법. 그러면서 내가 사는 방법은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이게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들 딸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 불쌍해 안 불쌍해?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형태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10포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 3포 세대가 뭐냐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출산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포 세대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전부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혼밥이라든지 홍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혼자서 영화 보고요, 혼자서 여행 다니고 혼자서 놀고 혼자서 노래 부르고, 누구랑 같이 하게 되면 거기도 돈 들어.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화가 뭐냐면 욜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화요? 따라서 욜로 문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120세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 왜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왜 투자하냐고. 오늘을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남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이라고 하는 그 남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아들 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여기 회장님 사무장님들 몇 살까지 사신다고요? 120세까지. 그럼 우리 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그럼 우리 여기 있는 회장님 사무장님이 120은 좀 과하고 110세만 갈까? 그럼 110세가 되었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은 나이가 몇이요? 80. 예? 80? 예. 자, 그러면 80대 들어가. 근데 80대 들어갔는데 자기도 노인인데 좀 노인으로서 좀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인의 어떤 그 부분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애 새끼들은 또 밑에 또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든 세대를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가요.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휴가 때 보면 비행기 타고 많이들 떠나죠. 근데 저 아이들이 돈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왜 떠나는 거 아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 갖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용돈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돈 갖고 떠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용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적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 갖고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경제 위기가 있고 노인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 사진 한번 봐보시고요. 어린아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태어나자마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세상이 힘든 거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고민할 정도로. 자, 그럼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야 돼?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누가? 어떻게? 어디서 해야 돼요? 무슨 당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바른 미래당이든 무슨 당들이 많은데 그 당에서 이 노인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모든 문제는 어느 당에서 해결해야 돼? 무슨 당?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우리 경로당에서 해결해야 돼. 시작.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님들의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경로당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 경로당에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경로당에? 그럼 우리 경로당 임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고? 예? 경로당 혁신을 통해서 노인 문제만이라도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로당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노인이 자주 자립의 기능을 우리 경로당이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당도 이제 자주 자립의 기능을 우리 경로당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가에 손벌릴 거예요? 언제까지 달라고 할 거냐고. 언제까지? 나라가 돈이 없는데 결국 그 돈을 달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나라에서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우리 손주들한테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금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징수하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의 삶의 질은 어떠냐? 내 아들, 딸들과 내 손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로당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 경로당 임원들은 모든 것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 어떤 지식? 이 노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 고령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노인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럼 경로당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지금 저 사진은 저 다리 저쪽으로 진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해남입니다. 지금 저 진도 대교입니다. 저기 바로 저 구석에 이쪽 해남 쪽에 있는 약간 요 옆에가 저기 물돌목이에요. 저거는 지금 또 가면 이 물소리, 파도가 흐르는 물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립니다. 저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300여 척이 넘는 그 전함과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전함이 같이 전투를 해가지고 저기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했던 저 장소가 저기입니다. 저기 명남 해전이 저기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12척을 가지고 300여 척을 거기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지금 이 사진이 동상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데 저 동상에 손에 들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전투를 했던 장소라면 무엇을 들고 있어야 돼요? 칼을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을 좀 더 한대 저기에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실은 지도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칼이 아니라 지도 한 장. 300척을 가지고 12척을 가지고서 300척을 북질르려면 칼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은 뭐냐면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전략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경로당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요. 경로당이 어렵고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경로당이 어떻다. 예, 이순신 장군만큼 어려웠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순신 장군한테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한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 당신이 일본에 저 전함들을 물리쳐 해가지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왕이 임명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나가서 일본 놈하고 싸우다 뒤져버릴 새끼야. 이런 마음으로 삼국 통제사 임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인정하지 않고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2척을 가지고 300척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령화 사회가 어렵습니다. 경로당도 어려워요. 노인의 문제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오늘 우리 경로당 회장님과 우리 사무장님들이 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지적 능력만 있게 되면 12척을 가지고 300척을 이긴 것처럼 이 고령화 사회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경로당 회장님과 사무장님들의 지적인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자 할 때 그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충 듣지 마시고 철저하게 들으셔서 이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를 이 경로당 호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노인 문제만큼은 당사자들이 적어도 우리 경로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1박 2일을 여행하는 과정 속에 이 아침에도 교육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시대적인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다 해오셨어요. 6.25를 지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생활운동을 해가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은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팔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손을 팔면서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나라를 잘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 나라가 다시 어려워졌어. 이제 우리 적어도 노인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진은 뭐냐면 지금 타이타닉호입니다. 저 배는 1912년도에 적으로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를 거치고 잉글랜드를 거쳐서 뉴욕으로 가는 저 배였습니다. 근데 저 배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제작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신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그 배였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사람들이 탔을 때 얼마나 탔는가 하니 2200여 명이 탑승을 하고 뉴욕으로 가는 배였는데 이때 갈 때 구명 정도 이 배가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명 정도 50%밖에 안 실었어요. 아마 50%를 더 실었으면 아마 적어도 500~600명은 더 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가다가 4일째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배가 빙산과 충돌을 해가지고 쪼개져서 해저 4,000m까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200여 명 중에서 죽은 사람이 1,500여 명이 이때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70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 배가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저 배가 왜 침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 길이가 270m고 폭이 27m고 높이가 30m였는데 그렇게 큰 배가 어떻게 침몰될 수 있었느냐. 빙산하고 충돌이요? 실은 빙산보다 더 문제가 컸습니다. 빙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충돌은 빙산하고 했어요. 네. 이때 이 타이타닉호가 가는 그 길에 그 항로에 다른 배에서 구조를 보냈습니다. 지금 타이타닉호가 가는 그 항로에 빙산이 있으니 항로를 바꾸라고 무전을 보냈어요. 근데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고 5번을 보냈는데도 어느 누가나 받은 놈이 없었어. 무전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리고 6번째 무전 담당자가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 그걸 선장한테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줬다고 사무장님한테 그걸 줬어.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버리고 문제가 크다라고. 그 다음에 이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 속에 이 경로당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무전 받은 것을 줬어요. 근데 이때 선장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항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다가 눈으로 확인한 다음 빙산이 있는 걸 보고서 그때서 배를 틀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배가 출항한 지 4일째 배는 깊은 바닷속에 침몰하면서 1,500여 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고령화 사회 위기가 있다고 우리 경로당호가 이 가는 이 길에 이 경로당호도 문제가 있다고 위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우리 사무장님들이 이 경로당호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경로당호도 침몰할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언제까지 운전비 난방비를 주겠습니까? 그 돈은 어디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월호 징그럽게 보셨죠? 네. 저거 침몰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선장은 저렇게 편집바람으로 도망가고 있더라고. 혹시 이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가지고 저 선장이 도망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세금은 얼마나 많고 선장 한 사람이 저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선시에서 있는 아이들 다 끌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어요?
한 사람이 벨뒷바람으로 도망감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우리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들이 나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책임이 없어지고 나면 부천 소사구 지회라고 온전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변의 위기는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도망갔지만 한 가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썰리 기장인데 여기는 1909년도에 이 비행기가 뉴욕에서 이륙을 했어요. 155명을 태우고서 이륙을 했는데 4분 만에 셋대하고 충돌을 합니다. 셋대하고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시착을 해요. 그래서 불시착을 하는데 관제탑에서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라고 그쪽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썰리 기장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허드슨 강으로 불시착한다 해가지고 허드슨 강으로 불시착을 하는데 155명을 타고 불시착을 하는데 그때 이 썰리 기장과 부기장 그 다음에 모든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승객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 썰리 기장이 여기저기 좀 다 연락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불시착을 하고 난 다음에 24분 만에 155명 전원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책임제. 그때 가장 멋있는 이 썰리 기장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배가 이 앞에 조종석에 기장이 있는데 근데 이 꼬리 부분이 강물에 침몰하고 있었어요. 이 침몰하고 있는데 이때 썰리 기장이 마지막 침몰하고 있는 마지막 뒷좌석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혹시 남았는지 그가 직접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와가지고 나중에 조종석에 와서 재킷을 입고 그 다음에 소유를 딱 가지고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선장은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재킷을 입고 그리고 자기의 최면을 다 유지하면서 격있게 거기서 빠져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썰리 기장이 올바른 판단, 위기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155명 전원이 전부 다 구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위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이 경로당이 가는 이 길에 위기가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위기도 있고 노인의 문제도 있고 종사된 문제도 있고 문제는 굉장히 많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회장님과 사무장님의 오늘 책임을 지키라. 내가 오늘 이 경로당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경로당을 통해서 우리 아들딸들의 문제, 우리 손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예요? 한 가지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도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무장님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 회원들이 왔을 때 전부 다 그들의 심리적인 행복이 있어야 돼요. 경로당에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야, 나 경로당 가야지.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경로당 가야 돼. 이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경로당 가려고 할 때 아씨 오늘 그 회장 때문에 가기 싫대. 그럼 돼야 안 돼? 아씨 가면 그 총 얼굴 사무장 얼굴 보는 거 싫은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돼야 안 돼? 혹시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회장님인지 사무장님인지 얼굴 한번 쳐다봐. 혹시 그 사람 아닌가? 경로당 회장님과 사무장님의 책임이 뭐냐면 경로당에 오는 모든 회원들이 행복해야 돼. 경로당이 아침에 눈 뜨면 오고 싶어 해야 돼.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니? 내가 가장 행복하니까 길 지나가는 어떤 노인들이 있으면 당신도 우리 경로당에 가. 당신도 우리 경로당 가면 정말 행복해. 정말 너무 좋아. 라고 그들이 소문낼 수 있도록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경로당 회장님이고 사부장님의 역할이라고. 네. 거기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들 그 다음에 무전비 낭만비 재정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어. 단돈 1원 하나도 이제 제대로 안 쓰면 안 돼. 다 토해내야 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내 아들 딸들이 세금으로 내 돈이라고
그 돈. 그래서 지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규정대로 그대로 다 써주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다 돈 문제 아니에요? 다 돈 문제라. 예전에는 실은 안 해먹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더 많이 해먹었어. 그런데 문제가 없었어. 왜?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다 드러나. 숨길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뭔가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원 증가 활동입니다. 근데 회원 증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 경로당 교육의 내용도 바꿔야 돼,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 건강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쾌락 중심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교육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식의 교육을 바꿔야 돼. 사고를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바꿔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그 교육을 싫어해요? 그래도 시키세요.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고 싶은 거야. 어떤 편함? 자기 중심의 편함. 우리 공동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편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편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바꿔주는 교육이 좀 심각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을 때 돈이 없어도 살아. 의식만 바꾸면. 의식이 바꿔지지 않다 보니까 언제든지 나라에 손 벌리다 보니까 언제까지 손 벌릴 거예요. 의식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로당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경로당의 회원을 불러드리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왜요? 시설의 문제라고. 지금 거기 가면 전부 다 좌식 문화야. 좌식 문화인데 그 좌식 문화에 예를 들어서 90대 어르신이 딱 앉아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서 다리 뻗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들 앞에서 다리 뻗고 앉아있냐고. 지금 식당도 전부 다 입식으로 바꿔가는데 경로당은 아직 좌식이라고. 그 좌식에 젊은 노인들이 올 수 있겠느냐고요. 거기 뭐냐면 그들을 불러들이려면 안에 내부 시설을 바꿔줘야지. 내부를.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게 되면 아다못해 여기 우리 저 회장님들, 사무장님들 의자에 앉으신 대로 발끝만 이렇게 세워보시오. 발끝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다리 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잠깐 힘 들어가지. 근육 운동은 거기서 생기는 거라고. 경로당에서도 전부 다 누워있다 보니까 전부 다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경로당에서 앉아서 놀아. 거기다가 누워서 놀아 또. 이러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돼요, 안 돼요? 안 돼. 앉아있다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다 일어나다가 보니까 다리 근육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면서 그다음 어디가? 요양원 가. 요양원. 근육 운동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좌식문화 누워있지 못하게 해야지. 누워있는 사람은 90대 이상만 한쪽 방으로, 나머지는 다 좌식문화에서 들어와야지. 입식문화.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입식문화 빨리 바꿔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놀 수도 있고, 거기에서 식탁에서라든지 아니면 치매 예방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좌식, 입식이에요. 테이블을 갖다 놓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라도 좌식에서는 또 30분 하기 힘들지만 입식에서는 테이블을 갖다 놓고 나면 그거는 1시간도 2시간도 교육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경로당을 무엇을 바꿔야 돼요? 입식으로 전부 다 바꾸셔야 돼. 자, 입식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요양원으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원을 불리지 못하면 나가는 회원을 막아야지. 나가는 회원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회원을 막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입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근육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나가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경로당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나가는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우리 경로당 회장님 주부님들 경로당 회원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있게 되면 그 요양비가 안 들어. 근데 병원 가서 누워있게 되면 그때부터 1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 이것은 다 누구 돈이요? 옆에 있는 회장님 사무장님 한마디 하십시다. 우리 아들 딸들 돈이요. 시작. 1년에 우리 경로당에서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지금 100몇 개 되잖아. 1년에 한 사람씩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에 한 사람씩만 1년을 늦추면 요양원 가는 것은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사람당 2천만 원이나 받게 되면 100개면 얼마예요 그것이? 20억이라고? 20억을 우리 경로당에서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럼 2년이면 40억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2명이면 3명이면 4명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산다고.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이 경로당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앞에 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고 내가 올라가서 보여줘야 돼. 지금 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쪽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 거 아니? 무릎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나무가. 저 나무는 어디 있는 거 아니? 로키 3,000m 해발 3,000m 있는 나무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로키 300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저 로키 300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나무가 없어. 그 나무가 없는 데가 뭐냐면 수목성장 한계선이라고 해요. 그래 보통 2,800m 넘어가게 되면 나무가 없습니다. 여행 가다가 나무가 없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해발 2,800m에서 한 3,000m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저것이 3,000m에 저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가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바람이 너무 세. 저기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기서 뻣뻣하게 있다가는 센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부러지거나 아예 통째로 뽑혀버려.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저 나무가 살기 위해서 한 방법이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에이씨 차라리 죽여버리면 안 부러져. 이해되시죠? 근데 한 가지 이 나무가 사는 것으로만 존재한다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나무로 인해 가지고 명품 바이올린, 아름다운 음률이 나오는 바이올린을 만들어. 한 가지 오늘 우리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들이 우리 회원들한테 그 앞에서 뻣뻣하게 있지 말고 회원님들한테 아유 그래 이러고 숙이고 살면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누가 행복해요? 한 옆 사람 한마디 당신이 숙이면 회원이 행복해. 시작. 그래서 지금의 리더십은 뭐냐면 전부 다 똑똑해서 그러니까 누가 섬기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근데 아까 이 나무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이 사람이 그 나무하고 비슷해.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야.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애기하고 지금 놀고 있어. 근데 애기하고 노는데 무릎 꿇고 애기 눈높이 맞춰서 놀아. 저 뭐냐면 이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관이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백악관에 데리고 오니까 그 백악관에 데리고 온 애기하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무릎 꿇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얼마나 기쁠까? 그렇다면 저 애기의 엄마 아빠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 고마울 정도? 오바마 대통령 위해서 목숨 걸어. 섬김을 받으니까 목숨 건다. 오늘 우리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저 눈높이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로당 회원들도 저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기가 행복해하듯이 우리 회원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요 섬기더라고요. 애기가 오바마 대통령 머리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비서관이 애기를 데려갔는데 그놈이 대통령님 머리 만져봐도 돼? 그랬더니 나 만져라. 이렇게 지금 갖다 댄 거야.
오늘 우리 경로당 회원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을 위해서 어거지 소리 하더라도 그 따지지 마시라고. 그래 갖다 대라고요. 따지지 말고. 아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랑 한마디 하실 때, 자, 우리 따지지 맙시다. 시작. 따지지 말아야 돼.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요. 지금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섬기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예는 없어.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그 자녀가 자라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섬김을 자기 자식에게 또 섬겨가고 그 자식이 자라서 또 자식을 섬겨가고, 그래서 역사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섬겼듯이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고요, 노인이 젊은이를 섬기는 것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임원이 경로당 회원을 섬기는 거예요. 경로당 회원이 임원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누가 섬긴다고요? 자, 옆 사람한테 충고 한번 하십시다. 충고할 때는 인상 쓰면서 하면 뺨 맞으니까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섬겨야 돼. 시작. 정말 우리가 섬김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고요, 연결이 생존이며, 그 연결된 것이 경로당을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오는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 이제 앞에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관상은 심상만 못하고 심상 덕성만 못하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마이선인이라고 하는 그 관상대리가 마지막 마이상서라고 하는 책, 관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써놨는데, 실은 한국말로 쓴 것이 아니라 한자로 많이 써놨는데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국말로 직역을 한 것이 뭐냐면, 관상은 심상만 못하고 심상은 덕성만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은 마이선인이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다 자,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 모습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하나가 지나가는데 관상되니까 그 사람 어디를 볼 것 같아요? 네, 관상되니까 얼굴을 본 거야. 그래서 그 젊은 놈의 모습에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놈이 좀 이상해. 그래서 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관상대기가 유명한 선생님이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솔직히 우리 저 회장, 사무장님들도 당신 오늘 죽을 거야. 그럼 기분 어때요? 한번 싸대요. 그럴 거라마. 근데 이 젊은 놈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어. 마음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구나. 그러다 가다 보니까 개울을 만났네. 그래서 개울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물을 만나면 좋잖아. 그래서 개울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저기서 뭐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개미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 모습이 네 신세나 내 신세나. 그래서 불사니까 연민의 정이 있어서 그 얘기를 건져줬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네. 나중에 이제 이 모습하고 이 마이선인, 이 관상대가 또 만났어. 그 마이선인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모습이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고, 저 새끼 아직도 안 죽었네. 야야야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마이선이 깜짝 놀래요. 야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왜요? 얼마나 죽는다면서. 아니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어서 왜요? 그랬더니 자네 실은 지난번에 내가 봤을 때 죽을 상이었거든. 근데 지금 자네 얼굴이 부귀영화를 누릴 상을 받고 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 모습이 가고 특별한 일 없었는데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한타상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개미를 구해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이선을 부르면 지금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을 따라 심상을 따라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한 가지 우리 회장님들, 사무장님들, 여러분들이 회장님이 되고 사무장님이 된 것은 이번에 복의 기회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오는 모든 회원들, 아니면 지나가는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노인들을 경로당에 모셔서 그것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선한 행위가 우리 경로당 회장님과 사무장님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서 그 기회가 내가 복받으면 그게 누구한테 복이 가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한테 가잖아. 내 손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내 손주들한테 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경로당에 있는 그 회원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고백하게 해주면서 거기서 소남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회장님 사무장님들 소남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한마디 하시면 당신 복 많이 받을 거야. 시작. 마지막에 그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골로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네모난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지금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경로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금강산 맑은 물로 동해로 가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 경로당 회원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 회장님들의 마음, 우리 사무장님들의 마음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우리 회장님 사무장님들 옆에 손 한번 다 잡아보세요. 이 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을 우리 회장님 사무장님들 손 다 잡으시고 우리 지역의 임원님들도 손 다 잡고 지회장님 손 잡고 경로당 같이 행복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 더 잡을 사람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 회원들이야. 그 사람들 누가 손 잡아주고 가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로 어려워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경로당에 손잡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다 모시고 오고 또 길 지나가다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결국 그 손 누가 잡아줘야 되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많은 그 손 가지고 다 잡아줘야 될 거 아니라고. 어떤 때 우리 회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같이 앉아줄 수 있어야 돼. 가다가 힘들면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좀 쉬어갈 수 있고 왜 안 가냐고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같이 쉬어가고 우리 옆에 손 잡고 가다가 가다가 다시 한번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이 고령화 사회 위기, 우리 노인 문제 위기, 우리 아들 딸들의 위기 다 우리 회장님, 사무장님들의 그 손에 잡혀가지고 다 함께 이 고령화 사회 위기를 멋지게 넘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